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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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새롭게 개편한 유신쇼 뉴스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쓰는 오프닝이네요. 자, 오늘부터 개편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 무슨 개편이? 저번에 가을 개편했지 않느냐? 이번 가을 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개편입니다. 자, 차세대 대한민국을 책임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개편이로 이재명 개편이라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부터 원래는 다음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개편을 했습니다. 내일 또 촛불 대행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일단 그 먹쇼요정 KS님께서 먹쇼 후원을 하시면 먹쇼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방송 시작 시간은 밤 9시이기 때문에 밤 9시에 맞춰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먹쇼를 준비해서 진행이 되고요. 좀 늦은 저녁 먹을 시간 정도 되잖아요. 9시가. 그래서 저녁을 제가 좀 늦게까지 좀 참아야 되는 게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제 먹쇼에 대한 부담감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먹쇼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뉴스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녹화를 자꾸 까먹으면 다시 녹화를 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 이제 통으로 먹쇼 뉴스 가기 전화 개그까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생방송을 통으로 보셔도 되고 이걸 쪼개서 올릴 겁니다. 먹쇼 지금까지 먹쇼 먹방은 바로 잘라서 올렸잖아요. 고화질로. 마찬가지로 뉴스 까기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일부 유신쇼 일부 뉴스 까기도 따로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올리고 자 그리고 전화 개그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 뒤풀이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먹쇼가 있으면 먹쇼가 밤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하고 정리하고 9시 반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뉴스 까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밤 11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전화 받고 30분 뒤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나눠서 하는데 이 먹쇼 먹방은 이제 후원 미션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뭐 KS님이 앞으로 뭐 내가 뭐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기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개편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개편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 동안 뉴스 까기 시사 토크쇼 그날 정리한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드리거나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유롭게 채팅창에서 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게시판에 또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먹쇼는 뉴스각이 그냥 광고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밤 11시부터는 전화 개그 이전처럼
여러분들과 구강 배틀도 하고 개인기도 하고 편안하게 전화로 개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저는 오후 1시쯤에 갈 것 같아요. 1시쯤에 그 서울시청역 1번 출구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시쯤에 맞춰서 도착을 할 것 같고, 방송은 좀 정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 2시부터 더 일찍 열 수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열 것 같고, 이번에 그 시흥시의 그 거북섬 아쿠아 펫랜드에서 그 5만짜리 외장형 배터리를 시험했는데 최고입니다. 그렇게 오래 방송을 했는데 10%밖에 달질 않았어요. 서프라이즈! 오 마이 갓 댐. 네.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의 그 외장형 배터리에 한 10몇 %밖에 달지 않았다는 거. 예. 방송 하는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제 그 아이폰 업무용 폰도 충전하고 동시에 충전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놀라워.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했으니까 화질은 약속을 못 드려요. 화질은 유튜브에서 720p로 막아놨습니다. 네, 최대가 720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720p로 보시고, 이게 자동으로 할당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티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맨날 유심 깔지 말았지 그걸 몰라. 엄정화도 아니고 지들이. 그래서 그거는 그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저화질로 하니까 720p가 최고기 때문에 PC로 송출하면은 1080p까지 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 방송은 720p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자동으로 막 지들이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꼭 접속하시면 720p로 보시라. 제가 확인했는데 볼만해요. 뭐 무슨 야동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화질로 봐야 될 거가 뭐가 있느냐. 야동,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컨텐츠 볼 때는 좀 고화질해야 되겠지만, 유신 얼굴이나 이런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보실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돼요. 굳이 면상 보면서 내 면상 깨끗하게 봐가지고 뭐 하려고, 내 얼굴 보면서 뭐 이상한 짓 하려고, 이런 변태 쌈 싸먹을 것들을 봐. 아니, 내 얼굴 보고 무슨 음란한 생각하려고 고화질로 보고 있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드라마 콘텐츠나 스포츠 중계나 이런 것들은 고화질로 봐야 돼요. 선수들 뭐 땀방울 하나까지 다 보고. 근데 내 얼굴을 왜 고화질로 보려고 그래 계속해서. 이상한 애들이에요. 내 얼굴 보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나 소름 끼치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이상한 짓 할 거 아니면 충분합니다. 화질이 720p로 맞춰서 유튜브의 정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를 바꿨어요. 일단 전화 통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저한테는 표시가 좀 멀리 떨어뜨리고 감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번에 좀 아주 비싼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내일 갑니다. 내일 아주 대규모,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만, 예상하는 게 최소 50만에서 100만까지 보는데, 오셔야 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 반드시 오셔야 되고, 저희 그 바보스에서도 복돌과 짠돌이, 지금 짠돌이가 간 보고 있는데, 짠돌이도 간고동으로 귀시자기 날려버리기 전에 많이들 참여하시고, 저 만나서 같이 돌아주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유신님 뭐 좀 사주세요 이러면 막 귀시자기를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1년 동안 그 사건 없었으면은 제가 삽니다. 진짜 뭐 얼마나 든다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더치페이로 각자 목 타면은 물 사 드시고 방석도 사고 초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유슈님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런 윤석열 같은 이 김건희 같은 이런 쭈꾸미 같은 것 이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유신쇼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사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나라가 위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명박 때도 그렇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을 그만둬가지고 다행히 제가 이제 클린유시 캠페인을 그만둬가지고 그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먹돌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의 밤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유시쇼 일부 뉴스가기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화를 받긴 받습니다. 그 대신 5만 원 이상을 후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가기는 시사 토크쇼이기 때문에 시사를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채팅창 제가 여러분 문자 있잖아요. 032-323-5549번 문자 전용 그리고 게시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채팅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이 뉴스가기 이 시간에 나는 반드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5만 원 이상의 후원을 하시면 그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그 대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화 개그 시간은 프리하게 전화를 받는, 뭐 전화 개그는 전화 받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뉴스 까기 시간은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송했었던 먹쇼 먹방 생물 꽃게탕은 지금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다 올라가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했었던 성대모사와 함께 자, 김웅 대선 예비 캠프 자금 요구 구속 여부 결정. 지난해 6월에만 6억. 이재명 경선 나선 시점. 검찰 구상영장에 김용, 유동규 공모 적시했다라고 하는데 뭐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인가요? 아무튼 이재명,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본인의 최측근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고 또 엊그제였나? 엊그제 어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갔었죠.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이제 막아서니까 돌아갔는데 오늘 또 밤 8시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하겠다라고 또 개수작 떨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얘기해주면 잘리니까 주둥이를 샤더마우스 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오전에 대장동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 수사 한 번에 특검하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말아먹은 거 수사하자. 이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야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너 특검하자는데 왜 윤석열까지 이렇게 잡아떼냐? 이게 관련이 있다.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화천대유나 이 일당들이 김만배부터 이 일당들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그 자금을 끌어온 게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이제 조은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은영이라는 사람이 김만배나 무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산저축은행과 은행에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놔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실대출이죠. 자격이 안 되는데 부실대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건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골로 갑니다. 그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 망해버리면 그 대출을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날아가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이걸 오마주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드라마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걸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상이 망해버렸는데 그러면 거기 예금했던 예금주들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은행 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이 그런 드라마로 소재됐던 거에 대표적인 그 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 누가 했게? 접니까 또? 도리도리입니까? 그분이야 또. 그분이 주인검사.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또 주인검사에다가 상대방 진영의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전 특검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박영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딸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황상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에 나서기 위해서 그 일당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있는 대출을 받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 윤석열 주인검사가 주가돼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예.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금, 대장동 게이트를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축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너리 싫어 너 같으면 하겠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국민의힘 일당들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에 특검하자는 게 대종단 게이트 하자는 그러면 이 부산저축은행도 관계 있으니까 같이 특검하자면 안 한대요. 도리도리. 자 주호영이 원내대표 때인가? 주호영이 그 뒤에 있잖아요 사진. 특검을 거부하면 그게 범인이다. 지들이 말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그게 범인이다. 왜 지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지들이 무슨 뭐 빅마마야? 빅마마의 히트곡 거부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자 특검을 거부하는 놈들이 범인입니다. 도리도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 수사 같이 한 번에 특검하자.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는데 바로 국민의힘에서 싫어 도리 여사님도 싫어해. 여사님도 싫어하고 법사님도 싫어하고 스승님도 싫어하고 도리도리 다 싫어하죠. 말하자마자 거부. 특검을 거부하는 놈들이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 단독으로 하겠다 이놈들아 이 도적놈들아 라고 이제 이재명이 그런 취지로 한 거죠. 자 대장동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예 그런 것이죠. 입장을 가상 스튜디오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리도리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저의 치부를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수용하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혼자 독수 공방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노총각도 오래 했는데 맞습니다. 노총각을 오래 노총각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또 그냥 쿨하게 특검 수용했다가 쫓겨나면 어디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진실 조작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촛불 집회 윤석열 퇴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대규모 반정부 규탄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라이 바람돌이 똥구멍 같은 소리하고 바람 같은 소리하고 자빠는 확 그냥 태풍으로 날려버라니까. 아니 정광훈이나 이런 태극기나 수구 집회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지랄 반자이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지들 비판하고 잘못한 거 비판하는 집회는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자 외교, 중립적인 외교를 추구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어때요?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수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한국산 수입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0몇 년 만에 6개월, 7개월 연속 개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흑자가 되더라도 유일하게 중국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나가지고 계속해서 흑자를 냈던 건데 무역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무슨 나토회의에 가가지고 지랄 연병 쌈 싸먹고 무슨 전술핵을 하겠다 지랄 연병 뭐 대만 전쟁에 막 무슨 개입할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뭐 무슨 일본의 자위대와 미국과 같이 3자 군사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 버려 시진핑이. 그래서 지금 중국 베이징에
시진핑의 가상 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谢谢习近平大使윤석열, 야 빠시 삐 bank 조심해라, 谢谢. 네. 자, 이거 너무 시진핑 주석이 열받아가지고, 밤길 조심하라는데요.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관저까지 출퇴근하실 때 한 10분 걸린다고 하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빡이 돌아가지고, 지금 욕설로 좀 삐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의 바이든도 지금 열받았다고 하는데, 미국의 백악관 가상수트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Hello, Korea people. Korea President Bakdora. Oh my God! 중간 선거 다 말아먹고 있어. 윤석열, hate you. 문재인 그리워. Oh my God! 전술핵 너희 집에다 터뜨려봐라. 네,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대만 문제에 골이 터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무슨 전술핵을 자기 설치를 뭐 상시적으로 달라고 지랄 연병 쌈 싸먹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고령인데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를 깨물고 싶지 않을. 자, 다음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구에 답할 내용이 없다. 답할 내용이 없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저축은행 특검 수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띵동. 아이 누구야? 예, 저희 특검입니다. 아이 니들이 여기는 웬일이야?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님 자택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아이 윤석열 날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떡하나? 아니 장난하지 마시고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문 안 열면 때려 부시겠습니다. 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 없죠. 자, 국민의힘 이재명 특검 제안 바로 나오자마자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놈이 세이허 범인. 자, 주호영 원내대표 시간 끌기 수사 회피하고 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석방 뒤에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 법정에서 김만배를 보고 옅은 웃음 씩 하고 쪼갰답니다. 예, 지금 그 무슨 뭔 변호사? 그 변호사도 말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검찰의 폴리바겐, 이게 폴리바겐은 형량 거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게 합법인데, 이 범죄자하고 형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더 뭐 불면, 네가 뭐 얘기하면 네 형 깎아줄게, 이게 그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상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세상에, 아니 뇌물을 전달만 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내보내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체포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그 누구야? 예? 화천대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그 곽상도 전 의원, 그 사람은 또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대단하지. 박영수 전 특검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프라이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막 무슨 폭탄을 터뜨리면서 거기에 주범은 나와가지고 웃어?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그 검찰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협조했던 애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공범이잖아요, 그것도. 자, 열받네. 고민정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최고위원, 검찰 압수수색 몸으로 막았다기보다 그 앞에서 서 있던 것이다. 너의 앞에서, 박진영의 너의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천공 스승이 있고, 건진법사가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든든하죠. 너의 뒤에서. 네, 근데 이재명이나 민주당 앞에는 고민정 의원이나 이제 의원들,
당원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7%라고 합니다. 5주째 20%인데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1년 반 남은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영혼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 이번에 민주당 압수수색과 왜 이걸 터뜨렸느냐? 국정감사에 김건희 논문 국민대 총장과 그 다음에 숙명여대 총장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원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 해외 무슨 출장 간에 개수작 떨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발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겁먹고 나온 건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반드시 걔네들 처벌해야 됩니다. 위증이 나중에 확인되면 위증이나 지금 국민대 총장이나 이 김건희 논문에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이거는 보복이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7%, 5주째 20%, 그 한국갤럽.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야. 민주당이 33%고. 뭐 새 결집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개 하품하다가 틀니 빠진 소리죠. 막막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막막. 네. 개 짖다가 틀니 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설계 감리 조달 실적 없는 개인 사업자가 맡았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아니, 대통령 관저를 설계 감리 조달, 아니, 이걸 그 관저를 공사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왔다는 거예요. 법인도 아니고. 예전에 그 저기 대통령 그 저기 대통령실 공사도 경험이 없는 뭐 실적이나 뭐 하는 것도 모르는 곳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개인 사업자가 대통령이 살아야 될 한남정 관저의 설계감리 조달 실적을 맡았다? 안 되겠습니다. 자, 이은재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프로야구 경기장을 짓는데 아니 동네에서 개집 짓는 사람이 지으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좀 사퇴하세요 좀. 아니 동네에서 그 개집 짓는 양반이 아니 프로야구 야구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개인 사업자가 설계감리 조달 실적이 없는 개인 사업자가 대통령 부부가 살고 중요한 보안 시설인 관저에 공사를 맡아요? 전기도 훔쳐서 쓰더니 아무튼 이게 아무리 정치에 경험이 없어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쪽팔려가지고 그냥. 자, 법사위 국감 이재명 겨냥 검찰 수사 공방 민주당 압수수색 이재명. 자,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220사건입니다.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 개인 방송할 때 보니까 500건? 자잘한 것까지 포함하면 500여 건. 성남시장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김혜경 관련된 그 압수수색이 220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건희 빵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다음에 경력 이런 학력 관련된 혐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최은순 관련된 그 개발 혐의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거는 0건. 그리고 불송치나 무혐의 불기소 결정했죠. 어떤 정부에서 자기와 대통령 일단 이명박이 하긴 했지만 220사건까지 됐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억지스럽게 당대표 맡은 이유 뭐냐? 의원 족쇄 풀어라. 이게 할 말입니까? 이 정진석은 나중에 박살 내야 됩니다. 친일 발언부터 시작해서 막말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민주당 당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찍어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냐면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본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임명이 되거나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0.7% 차. 국민의 반이 뽑아줬어요. 그 다음에 당 대표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근데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무슨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그냥 누가 감투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으니.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4시간 구속심사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욕설하며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도망갑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그 출국 금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사할 거면 출국 금지만 하고 해외만 못 나가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을 왜 합니까? 국방부 서버에 다 있는데. 에? 국방부 서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증거인멸을 해? 이 찌찌빠빠 같은 놈들아. 자, 이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제가 짜증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정권이 있나.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국방부 서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인멸합니까? 현 정부가 국방부와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런 개 구라를 까는 놈들은 힘들어 죽겠네. 행동하는 양심. 오랜만에 성대모사를 했더니 촛불 집회에 참여합시다. 오랜만에 성대모사를 했더니 자, 아무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전직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국방부 서버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누구를 만나고 통화하는 게 다 그 검찰이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주사파 발언, 주사파와는 뭐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망언을 했는데 주사파 발언은 특정인 겨냥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다수의 주변에서는 해명이 잘못됐다. NL 출신 민주당 의원이나 민노총 간부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우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아니래. 자, 안성시의 물류창고에서 공사장 바닥이 붕괴돼서 5명이 추락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자, 5명이 추락했고 2명 사망, 3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강원도 원주시에서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1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으면서 미국까지 지금 열받았습니다. 미국이 열받은 게 뭐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그리고 그 배 타고 와가지고 살인 그 혐의가 있어가지고 다시 송환을 했잖아요, 북한으로. 그 모든 사건이 미국과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미군의 첩보, 미군이 북한의 이런 무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도감청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랑 논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왜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혐오하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싫어하는 갈등, 북한과의 뭐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중국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친일 발언을 해가지고 그 정부 사람들이 친일 발언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거기에다가 미군이
첩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국군과 얘기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을 계속해서 조작했다, 뭐 했다고 해버리면 미군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친미, 친일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전면으로 미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군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건데.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투자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배려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이게 배려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2인 1조로 안전을 최우선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중대 산업재해 처벌하는 것도 지금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형사 처벌하는 거를 그 벌금형으로 낮추고, 지금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처벌받을 대표를 따로 선임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따로 지금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를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중대재해 이거 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그 처벌받을 꼭두각시 허수아비 하나 앉혀놓고 이걸로 편법을 쓰고 있고, 우회적으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배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배려입니까? 당연한 의무고 노동자의 권리지. 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역대 최단명 총리 불명예를 얻었는데, 이게 내각자를 해서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잘못하면 바로 댕강입니다. 예. 총리든 장관이든 뭔가 크게 잘못하거나 뭐 잘못을 하면 바로 잘립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5년 다임제. 근데 이게 왜 잘렸느냐? 영국의 총리가 이번에 잘린 이유는 대규모 감세, 그것도 부자들을 대규모 감세를 해줘가지고, 안 그래도 영국 경제가 힘든데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지금 블랙시트로 EU에서 탈퇴하고 나서 지금 영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부자들이나 대기업의 세금을 조 단위로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채권이 그러면은 영국 정부에 돈이 없는데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감세를 해주면 채권을 또 발행할 거 아니냐. 영국의 국채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경제가 거의 회복불능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이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부자가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 겁니다. 블랙시트에. 탐스님 오랜만입니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 통화하실 건 아니죠? 네, 탐스님 5만원. 아우, 감사합니다. Thanks a lot. 네, 감사합니다. 통화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는 시간 아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5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후원이야? 네, 오늘 가슴 아프네요. 오늘 첫 번째 후원. 네, 촛불 집회 꼭 나오세요. 전화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촛불 집회 2시부터 시작인데 대략 끝나는 시간은 언젠가요? 행진까지 하니까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 서울시청에서 용산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이돈 찍고 도리도리. 네, 제가 시작만 되면 물바다가 됩니다. 오세이돈 찍고 서울시청에서 바로 이제 도리도리를 찾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까? 아니 윤석열 날리면 한동훈은 어떡하나? 도리도리. 오세이돈 찍고 도리도리. 그래서 이게 가을이니까 가방 하나 매세요. 가방 하나 메고 가방에다가 외투 하나 챙기시고, 왜냐하면 이게 낮에는 좀 더울 수 있어요. 낮에는 덥거나 걸으면 더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가방 하나. 가방에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것들 챙기시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외투 하나, 겉옷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가 있어야 돼요. 좀 이렇게 땀나고 하면 좀 닦아야 되니까 물티슈나 좀 이렇게 휴대용 이렇게 화장지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형 배터리를 좀 준비를 하시고,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음료수 정도,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간식류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개편을 해가지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유시쇼 1부 시사토크 뉴스 까기, 2부 잠깐만, 유동규 인터뷰 떴다고 하는데, 중앙에 떴네. 유동규 의리 이 세계엔 없어, 이재명 회견 재밌더라 라고 유동규가 했는데, 자, 이제는 뭐 유동규 예상을 했었어요. 이미 일부에서 유동규, 김만배, 뭐 그 무슨 변호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 길었던 걔네들이 뭔가 다른 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다른 그 방송, 시사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갑자기 이 변호사의 접견이 안 되고 일주일 유동규의 다른 변호사가 아니라 유동규 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동규랑. 근데 그 시기에 알고 보니까 유동규가 검사에게 불려가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는 동gonio까지 왔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력한 중앙일보 쪽에 인터뷰를 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김만배, 유동규, 그 변호사 이름이 누구였지? 두자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한 3명 이상이, 근데 증거는 없어요. 분명한 건 증거는 없어요. 진술만 있을 뿐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똑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뇌물 받았다고. 근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걸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말을 바꿨어요. 검찰의 강압적인 압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1심 무죄, 2심 무죄, 3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를.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또. 거기 사장이 검찰의 압박으로 안 줬는데 줬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사례가 있고. 근데 항소심에서 정말 이상한 판사입니다. 이상한 판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유죄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보수 정권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한명숙 총리가 옥고를 치렀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증인들의 거짓 진술을 검찰에서 강요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지금 밟아버렸잖아요, 지금. 그 진술을 밟아버려서. 지금 원래 그 재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재수사를 안 하고 다 묻어버렸죠.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유사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지금 갑자기 없었던 증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규, 그다음에 또 이제 김만배, 뭐 이런 또 뭐 그 변호사까지, 3명까지 이제 또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한 거예요. 진술만으로.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나중에 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수사청이 수사를 하더라도 철저한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언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 번복만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김만배 누나가 왜 갑자기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만약에 이재명이나 다른 문재인이 그렇게 걸렸으면 구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자,
영국의 국방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강 건너 대대적인 후퇴 검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래 그 많은 사람들의 분석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도는 빨리 끝낼 것이다. 러시아도 그렇게 봤어요.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는데 저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의 전법을 과거 임진왜란 때 외가 일본이 외가 조선을 침략할 때의 방법이었다. 그게 뭐냐면 그때 풍신수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우리가 그냥 천천히 막 진격할 게 아니라 빠르게 진격해서 그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왕에게 항복을 받으면 전쟁 끝이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그때 일본의 외는 공성전이었어요. 공성전이라 공격을 막 와가지고 공성전을 해가지고 이기면 거기에 성주가 자결을 하거나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성주나 얘네들을 그 공성전에서 이겨서 성을 함락하고 걔가 자결을 하거나 걔를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게 일본 외의 그 풍신수길 때의 그게 그 상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외가 조선을 침략할 때도 임진왜란을 할 때도 우리가 빠르게 진격해서 한양을 점령하고 선조를 항복을 받아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속국으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얘네들 놀란 거야.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요. 외장이 졸라 막 해가지고 왔어. 한양이 비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왕궁은 불탔고. 왜냐하면 선조가 절대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밤에 야밤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궁을 약탈하고 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그거 보고받고 어떻게 그런 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선조를 폐위하고 죽였어야죠. 원래대로 한다면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당장 그 폐서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였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놈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큰 기여를 했던 아들인 세자 광해를 폐위하려고 했던 이런 사악한 악마 같은 놈인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똑같이 한 거죠. 러시아 군이나 총동원해가지고 수도인 키이우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장악하고 젤란스키를 죽이거나 잡으면 전쟁을 속전속결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건데 잘못된 거죠. 키이우까지 가는데 저항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저항. 아니 친러 세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항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수도까지 갔는데 너무나 저항이 심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젤란스키가 얼굴 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무기와 군사에 필요한 군사 물자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특히 뭐 식사나 군인들의 식사나 이런 물자들이 기본 물자들이 군 물자들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국가 같이 무기를 지원하거나 용병을 왜 지원해 주냐면 교육입니다. 훈련.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과 운용이에요. 운용이 뭐냐? 미사일이나 신무기나 이 미국형 무기를 주면 얘네들이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들은 대부분 러시아 무기, 소련 때 구식 무기나 러시아 무기에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게 뺏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군이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차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에 서방 무기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병을 자기들의 군인을 파견하지 못하지만 전면전으로 가기 때문에
돈만 주면 활동하는 용병들을 파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서방의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강강한 건 그거란 거죠. 아, 미군이나 나토군이나 유럽 군대가 올지는 못할 거야. 전면전 걔네들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연가스, 가스나 이런 걸로 하면은 전면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상은 맞는데 얘네들이 막대한 용병과 물자를 지원해 줘 버리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지금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몇백 조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물량이나 지원한 거 보면 100조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돈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무기를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러시아의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강인데 미국 다음으로 아이러니한 게 부품이 없어요. 이게 글로벌 시대의 문제점인데 예전에는 소련에서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러시아에서 부품을 뭐 스웨덴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규제 때문에 막히니까 미사일을 못 만들어요. 전차나 이런 것들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장난 전차에서 빼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들이 후퇴하면서 그냥 버리고 가잖아. 왜냐? 이 우크라이나의 땅이 러시아 땅과 비슷해가지고 우기가 되면 땅이 물컹물컹해가지고 전차나 탱크가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너무나 느릿느릿 가는 거야.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탱크와 전차를. 지금 이제 겨울이 오는데 러시아와 그 주변의 소련의 그 국가들은 겨울이 춥습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애들이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망했느냐. 너무나 혹독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겨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의 속마음은 뭐냐면 나왔어요. 그게 겨울 동안만 휴전하자. 너 같으면 휴전하겠냐? 그래가지고 휴전 안 할 것 같으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만 공격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럼 추워라. 혹독하게 춥습니다. 러시아와 그 주변의 국가들의 겨울은 혹독할 만큼 추워가지고 우기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에너지 시세, 난방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는데 서방에서 지원해주면 돼요. 전기 뭐 지금 요새 이제 그 논문 문제 때문에 쉬고 있는 홍진영 씨가 대사로 가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이를 배터리를 충전해줘요. 그래서 홍진영 씨가 그 사랑의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전기나 이런 것들은 서방에서 일도 아닙니다. 그 시설 복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사랑의 배터리로 좀 충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과기정통부 디지털 재난관리 전담 조직 출범. 사기치고 자빠졌네.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받았는데 제가 그 다음 메일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3일 안 됐으니까 5배인 15일을 무료로 해주겠다. 야, 이 계산동 18번지더라. 장난하냐? 장난해? 아니, 인터넷 신문사에서 3일 넘어요, 솔직히. 3일 넘게 메일을 못 보고 확인도 못 하고 소송 관련된 진행도 못 했는데, 3일 안 됐으니까 3일에 5배인 15일을 무료 이렇게 서비스로 주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소송할 거야, 이 계산동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계산동아. 알지요, 여러분들? 아저씨에서 원빈이 그 총을 계속 쏘니까 김 의원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탄유리야, 야! 이렇게 받는 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연병. 소송할 거야, 자, 허영인 FC 회장 대국민 사과. 3년간 안전 강화에 1,000억 원 투자하겠다. 니들 말 믿겠니? 한두 번이냐? SPC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연병호 씨.
계속해서 저기 뭐라고 하지 그거를? 불매운동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불매운동이야 야. 자, 마약 성분 환각 버섯을 재배해 가공 유통한 10대가 첫 촉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 검사들이 마약 사범이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대가 세상에 10대가 환각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그거를 아주 포장을 잘 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신답니다. 총선 출마안에 당대표 출마안에 지랄 연병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마약 사범 좀 잡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총선 출마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마약 청정국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의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클럽 무슨 뭐 노래방 룸 요즘 물뽕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뽕에 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비제이들 중에 있어요. 술에다가 물뽕 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약의 성범죄까지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거 수사할 인력을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 수사하려고 수백 명을 거기다가 꼬라박아 놓으니 마약 잡을 인력이 있겠어요? 10대가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지금 제조해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번에 군인들도 걸렸어요. 군인도 걸렸어요. 마약 대마초 길려다가 팔아먹다가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수사청 만들어서 저는 이 마약청을 따로 만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마약청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약청을 만들어서 마약만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마약을 조폭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다 하고 있어요. 유통을. 태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도 다 하고 있고 개나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제조, 유통, 판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이 붕괴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검사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다 갖다가 투입시키니까. 자, 됐습니다. 다음이요. 정인이 아빠라고 지칭하면서 정인이 후원금 걷어 생활비 쓴 유튜버 1년 뒤에야 횡령 사건 혐의 수배.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이 나쁜 인간이 유튜버가 뭐 정인이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수천만 원을 후원받아가지고 그거를 개인이 다 쓴 거. 난 이렇게 수천만 원을 후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근데 더 웃긴 거는 수사기관에서 1년 뒤에야 수배를 했다는 겁니다. 횡령 사기 혐의로. 개인이 이렇게 모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유튜버든 BJ가 뭐 누구를 돕자 이렇게 모금하는 게 다 불법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핏줄도 아니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 뭐 자기가 정인이 아빠다, 정인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몇 천만 원을 후원하는 거. 후원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그거 있었죠. 택배기사가 강아지랑 택배하면서 뭐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런 게 훈훈하게 나와가지고 그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서 도우려고 나는 그렇게 많이 수억 원을 후원해줬답니다. 그걸 여자친구가 다 썼어요. 진짜 나는 유신쇼 25년째 방송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새우 젖도 후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기꾼들한테는 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유신쇼 좀 살립시다. 자, 삼양라면 너마저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9.7%를 인상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2번 윤석열 찍으신 분들 덕분에 물가가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일당들 패밀리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월급은 떨어지고 직장은 잘리고 취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은 망해가고 무슨 뭐 최저임금 인건비 올린다고 지랄지랄 하면서 이런 물가 오르는 건 얘기 안 하죠. 한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혈압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여러분들 뭐 먹을 게 없어요. 손가락 쭉쭉 빨면 되지. 여러분들 제가 2번 찍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제일 싼 거 있어요. 이마트 가면은 노브랜드 그 햇반이 있습니다. 즉석밥. 그거 사시고 그다음에 손을 씻지 마세요. 일하고 뭐하고 손 씻지 마. 그리고 그 저기 그 노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 그 즉석밥을 데운 다음에 밥을 그 물에 맙니다. 저기 생수 비싸니까 수돗물에 말아요. 말아가지고 한 숟갈 먹고 손가락 쪽쪽 빨아 먹고 핥아 먹고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봐야 요렇게 밥 먹고 살면은 뭐 이길 재간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물가 폭등시켜가지고 뭐 국민들을 다 뭐 이렇게 없애보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드시면 아무리 물가가 폭등해도 2번 찍으신 분들 5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즉석밥 그리고 손 씻지 마시고 간이 잘 배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저기 뭐야 음식물 쓰레기 그 저 정리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맛을 좀 도입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군 헤르손 댐에 지뢰매설했다. 거대한 재앙.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그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 학살하고 고문하고 금이 빼고 뭐 남성의 성기를 자르고 이런 걸 봤을 때 푸틴과 러시아군은 이미 악마예요. 그들을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젤렌스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인정. 그러니까 61억 횡령 혐의 중에 19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합의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수홍 측에서는 전액 변제에도 합의 어렵다. 이건 박수홍은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패밀리는 깨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형이랑 살라고 하면 돼요. 나는 이 박수홍이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가족의 행복함을 자기가 희생해서 찾겠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깨진 가족은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본인만의 가족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뭐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잘 지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분들은 살 만큼 사셨고 누릴 만큼 누르셨으니까 박수홍 덕분에 박수홍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지상파에 나오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뭐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자신들이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당당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강원도의 김진태가 도지사가 되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레고랜드에 이제 돈을 대기로 했는데 채무 불이행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우리 빚 못 갚겠다. 돈 없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됐을 때 전임 시장이 국민의힘 쪽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초호화 시청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망하게 가는 거예요, 시가. 그래가지고 이거 못 갚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다 갚았죠. 그 호화 청사를 임차해줬죠. 임차해줘가지고 그걸 팔면은 나중에 또 지어야 되니까. 자, 강원도의 김진태 도지사가 되면서 또 난리가 났고요. 자, 러시아 모스크바 남성들 징집됐거나 탈출했거나 지금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남성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뭐 큰 소리 쳤던 애들이 전쟁에 나와서 총알바지 하라고 하니까 강제 징집됐거나 탈출했거나 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의 모스크바 수도의 도심가에 밤마다 막 러시아 남성 젊은이들 나와가지고 아가씨 스키 만나스키 좋아스키 우리 즐겨스키 하면 스키 막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데이트하고 막 조인하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저기 헌팅 포차나 클럽 나이트에서 그렇게 짝짓기 하듯이 모스크바의 밤이 뜨거웠는데 그 남성들 젊은 남성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푸틴이 강제 징집한다고 해서 원래는 뭐 한 2-30만 한다고 했는데 그냥 보이는 족족 다 해가지고 총알바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니까 이 러시아의 남성 스키들이 다 징집대 스키, 탈출 스키, 도망 스키, 숨어 스키 됐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에 소속사만 136개, 삼성의 2.3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IT 회사의 문제점이 그냥 단일 회사. 저 미국 보세요. MS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막 쪼개가지고 상장 안 하잖아요. 그거를 쪼개서 상장을 시키면 원래 모회사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글에서 알토란 같은 핵심인 거를 분사해가지고 따로 상장한다고 그러면은 구글을 상대로 주주들이 엄청난 거액의 소송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 구글에 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한 건데 그걸 구글의 그놈들 그 운영하는 놈들이 지들 수익 창출하려고 떼가지고 그 핵심 서비스를 떼가지고 상장을 시키려고 해? 가만두지 않겠어. 잘려요 CEO가. 근데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모회사의 서비스를 자회사로 분리시켰다가 나중에는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상장해서 떼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만, 오너들만. 이건 도둑놈들이에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 모회사를 믿고 투자한 건데 거기에 핵심 서비스를 떼어가지고 지들만 시세 차익 노려가지고 떼돈을 벌고 나머지 개미들은 반토막되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은 확실하게 정부에서 국세청이나 이거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돼요. 야, 136개가 말이 돼요? 카카오의 배신입니다. 이거. 자, 해병대가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해서 사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은 이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저는 좀 이제 좀 물론 이제 있긴 있어야 될 거다. 뭐 육군에 특전사가 있고 뭐 공군이나 해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으니까 그 특수부대는 있어야 되고 해병대에는 또 해병대의 역할이 있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해병대. 그러면 해병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특수부대로 아래 독립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특수군, 특군. 괜찮은데? 육군, 공군, 해군, 특군. 특군은 이제 해병대와 특전사, 뭐 공수부대 이런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를 통합해가지고 특군이 좀 이상한가? 특수부대, 특수사단, 특수부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병대만 하면 규모가 좀 사이즈가 작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는 거예요. 특수전사 사령부를 너무나 이렇게 가지 않도록.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평가. 오늘은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먹쇼가 너무 오래.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예. 자, 오늘 이제 유신쇼 이재명 민주당 그러니까 당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개편으로 오늘부터 개편을 했는데 일부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시사 토크 뉴스 까기 이렇게 제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오늘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많이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했으면 미리 올려주세요. 그 뉴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오늘 뉴스 가게에서 요거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전화도 받긴 받습니다.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5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를 5만 원 이상 후원하시고 기회를 달라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밤 9시부터 11시까지 뉴스 까기 때는 제한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끝나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은 전화 개그, 기존의 전화 개그와 그 다음에 뒤풀이를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먹쇼는 일부에 포함되는 거고요.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대모사 오늘 조금 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성대모사를 또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요새 그죠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은 단약이죠.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오실 거죠? 네, 저도 뭐 몰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성대모사를 포함해서 돌아온 이은재 사퇴하세요. 네, 이은재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성대모사를 통해서 저도 연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신 날리면 유시쇼는 어떡하나? 그래서 좀 유신아 너 요새 내 얘기하더라. 아크로바스타 한번 와. 누나가 고기 좀 구워줄게. 서울의 소리 그 기사는 안 되겠더라. 너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으니까 유신아 고기 한번 먹으러 와. 네, 그래서 우리 또 희누님을 비롯해서 많은 또 정치 성대모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잘 들었어요.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부 뉴스 각인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전화 개그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2부 전화 개그가 이어지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써먹네요, 계속.